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의 제어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이 소스가 입력된 순서, 작성된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처리가 되는데요. 이 제어문은 소스의 실행 순서를 결정하는 명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어떠한 조건에 맞으면 A라는 것을 실행을 하고 맞지 않으면 B를 실행을 해라 라고 조건에 따라서 순서를 조절하기도 하고요. 같은 명령을 반복 횟수를 지정을 해줘서 뭐 5번을 반복해서 실행한다거나 10번을 반복해서 실행한다거나 또는 어떠한 조건에 맞는 상황일 경우에 계속해서 반복하라거나 이런 식으로 횟수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continue나 break 문을 사용을 하면은 실행을 하다가 반복문 맨 앞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고 그 조건에 맞으면 실행하던 반복문을 빠져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조절을 할 때는 if 문이나 if else 문, switch 문 또는 조건 연산자 등을 사용을 할 수 있고 반복 횟수를 조절을 할 때는 for 문이나 while 문 또는 do while 문을 사용을 합니다. 먼저 조건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에서는 흔히 if나 if else문을 많이 사용을 해요. if는 이 괄호 안에 있는 조건이 true이면 맞는다면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명령을 실행하라는 뜻이에요. 만일 10이 50보다 작다면 알림창에다가 50보다 작습니다 라고 표시하도록 해볼게요. 엔터를 누르면 50보다 작습니다 라고 표시가 돼요. 네, 이게 만약에 숫자를 바꿔서 부등호 방향을 바꿔서 실행을 해볼까요? 아무것도 안 나오죠. 왜냐하면 if 문에 있는 조건 10이 5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true가 아니기 때문에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if 문은 그 조건에 맞을 경우에만 실행을 해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조건이 맞을 때는 이렇게 하고 맞지 않는다면 저렇게 해라 라고 두 가지 상황을 모두 작성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if else 문이에요. if 조건에다가 이 조건이 맞는다면 A라는 동작을 하고 맞지 않는다면 B라는 동작을 해라 라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은 if문 다음에 있는 괄호 안에만 들어가면 되고요. 이 조건이 맞을 경우에는 if문 다음에 있는 명령, 맞지 않을 경우에는 else문 다음에 있는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10이 50보다 작은지 물어볼게요. 물어보고 맞으면 alert 50보다 작습니다 라고 하고 틀리면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alert 50보다 큽니다 라고 표시를 하려고 해봐요. 이런 식의 소스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엔터를 칠게요. if 안에 있는 조건 10이 50보다 작냐고 물어봤는데 이 조건에 해당하죠. 그러면 50보다 작습니다 라는 게 나와요. else문은 그 이후에 있는 else문은 무시가 됩니다. 실행되지 않고 넘어가요. 위에 있는 소스를 부등호 방향을 바꿔볼게요. 그러면 if 문 안에 있는 이 조건이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false죠. 맞지가 않죠. 그러면 if 문 안에 있는 명령은 무시되고 다음에 오는 else 문 다음에 명령이 실행이 됩니다.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50보다 큽니다가 나와요. 즉 if와 else는 이 조건 하나를 놓고 조건이 true이면 if 문 다음에 명령이 실행되고 이 조건이 false이면 else 문 다음에 명령이 실행되게 됩니다. 이 if와 else처럼 간단하게 조건에 따라서 실행할 명령이 하나라면
앞에서 살펴봤던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 중괄호 안에 명령이 여러 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금 보는 예제처럼 간단하게 하나다. 그럴 경우에는 조건 연산자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 연산자는 조건 다음에 물음표를 붙여주고요. 실행할 명령, 참일 때, true일 때 실행할 명령, 콜론, else일 때 실행할 명령,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훨씬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위에 보이는 조건을 한번 바꿔볼게요. 10이 50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물음표를 붙이고 어떠한 것을 실행을 할 거냐면 50보다 작습니다. 이게 만약에 false라면 alert 문에다가 50보다 큽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위에서 보는 소스는 if와 else까지 사용을 하고 모두 5줄의 소스가 필요하지만 이렇게 조건 연산자, 물음표와 콜론이 들어간 조건 연산자를 사용을 하면 한 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if와 else문에서 처리할 내용이 간단할 경우에는 이렇게 조건 연산자를 사용을 해주시면 편리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롬프트문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세미나나 컨퍼런스의 세션을 선택하게끔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세션이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에 따라서 실행할 명령이 각각 다르다면 이 경우에는 체크해줄 값이 많기 때문에 스위치문을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스위치문 괄호 안에는 내가 무엇을 체크할 것인지, 이 프롬프트 창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세션이라는 변수 안에 담고 있죠. 이 세션 값이 1이냐, 2냐, 3이냐를 케이스문과 함께 체크를 해줍니다. 이 스위치문에서 세션 값을 지금 케이스에 따라서 나눠주는데 이 케이스 다음에 오는 것은 값이 하나만 있어야 돼요. 여기 뭐 식을 넣는다거나 그러면 안 되고 케이스문에 이 프롬프트 창을 통해서 받는 값은 문자열이라고 그랬죠. 문자열 1이 만약에 세션에 들어있다면 화면에다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표시를 해주고 여기에 브레이크문이 사용됩니다. 브레이크문을 만나면 스위치문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구나 생각하고 밖으로 빠져나가요. 만약에 사용자가 3이라는 값을 입력을 했다. 케이스 1 여기도 해당 안 하니까 넘어가고 2도 아니니까 넘어가고 케이스 3을 만나면 그 다음에 오는 명령을 실행을 하고 브레이크 문을 만나서 스위치 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값이 1, 2, 3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값이 입력이 됐다. 그 경우에는 디폴트 문에 있는 거를 실행을 해요. 잘못 입력했습니다 라고 내가 알림창을 띄워주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보실 것은 디폴트는 위에 있는 모든 값을 체크하고 난 다음 그 값이 아닐 경우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폴트 문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스위치문은 스위치문과 케이스가 함께 사용되고 각 케이스마다 브레이크 문이 함께 사용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 값은 디폴트라고 정의를 하고 여기에는 브레이크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반복문을 살펴볼게요. 반복문은 for문, while문, do while문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for문이 아무래도 자주 사용되는 반복문이에요. 이 for문에서는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요. for문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카운터, 내가 5번을 반복하고 싶다 그러면 카운터를 5로 지정을 하면 되고 10번을 반복하고 싶다면 카운터를 10이라고 지정을 하면 되는데 이 카운터 변수를 for문 안에다가 정의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카운터 변수를 i라고 쓰는데 베리어블 i는 1부터 시작을 만약에 하겠다고 치면 이 for문은 처음에는 카운터 변수 초기 값을 넣어주고요. 두 번째는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지 카운터 값을 넣어주면 돼요. 1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6보다 작을 때까지, 그러니까 1, 2, 3, 4, 5까지 반복을 하게 되는 거겠죠.
5번 반복을 하는 거고, 마지막에는 카운터 값이 1씩 커지기 때문에 i++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숫자를 하나씩 표현하게끔 작성을 해볼게요. 포문을 사용을 하는데 처음에 카운터 변수로 사용할 값을 1이라고 주고 언제까지 반복할 거니? 그러면 6보다 작을 때까지. 그리고 i 값이 1씩 커집니다. 이 포문에 이 포문 안에 들어가는 식을 작성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처음에 카운터 변수 값, 그 다음에 언제까지 반복할 건지 조건, 마지막에는 카운터 값을 얼만큼씩 크게 할 건지. 거의 대부분 1씩 커지기 때문에 i++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무엇을 표시할 거냐면 도큐먼트 라이트 문을 써서 화면에다가 i 값을 표현해 줄 거예요. 한 줄씩 바꿔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br 태그를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닫고서 실행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보시면은 처음에 i가 1이죠. 그리고 i가 6보다 작으냐고 물어봐서 조건이 맞아요. 그럼 이 문장을 실행을 해요. 1 값을 여기다 작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i++를 해서 i는 지금 2가 됐습니다. 2인 상태로 이 조건을 다시 실행을 해요. 2가 6보다 작죠. 이 조건에 맞기 때문에 밑에 있는 문장을 실행을 해서 2를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i 값을 하나 더 증가를 시켜요. 그럼 i 값은 다시 3이 되겠죠. 3이 된 상태로 조건을 다시 체크를 합니다. 3이 6보다 작으니 맞죠? 조건에 맞으니까 밑에 문장을 실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5까지 표시를 해줬어요. 문장을 실행한 후에 i++ 했더니 i 값이 몇이 되죠? 6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다시 체크를 해요. i가 6보다 작니?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죠. i 값이 6이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조건에 맞지 않으면 빠져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5까지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 for 문 안에서 카운터 초기 값은 한 번만 실행이 되고, 조건을 체크한 후에 조건에 맞으면 문장을 실행을 하고 카운터를 1 증가시키고, 다시 조건을 체크해서 조건에 맞으면 또 그 안에 있는 문장을 실행을 하고 i 값을 1 증가시키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while문은 while 괄호 안에는 조건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카운터로 사용할 변수 i를 0이라고 한번 지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while 체크를 하는데 이 조건문에서 i 값이 10보다 작니? 하고 물어봤어요. 조건에 맞으면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는 겁니다. 화면에 이런 내용을 표시를 하고요. i 값을 1 증가시켜요. i 플러스 1은 i 플러스 이퀄 1이라고 해도 되고 i 플러스라고 해도 됩니다. 값을 1만 증가시키는 거니까요. 다시 조건을 체크를 해요. 그래서 i 값이 10보다 작니라고 물어봐서 맞으면 다시 밑에 있는 문장을 체크를 합니다. 계속 반복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 i 값이 10이 된 상태에서 조건을 체크를 했더니 조건이 맞지가 않죠. 그러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브라우저에서 한번 볼게요. 포문하고 다르게 밑에 여기서는 같은 변수를 사용하지 않게 해서 k라고 해볼게요. k를 1이라고 한번 줄까요? 그리고 while문에서 k 값이 6이 되기 전까지 무언가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얘도 똑같이 이 k 값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br 태그 대신 블랭크를 넣고 실행을 해볼 거고요. 카운터를 1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k++ 하고 이 while문을 끝낼게요.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처음에 k 값이 1이기 때문에 6과 비교를 해서 조건이 만족하죠. 그러면 도큐먼트 라이트에서 k 값 입력하고 표시해주고 k 값을 1 키워줬어요. 그럼 k 값은 현재 2가 됩니다. 2가 된 상태에서 조건을 비교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다가 마지막에 k가 6이 되면 더 이상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while문을 빠져나와요. 그래서 1부터 5까지가 표시가 됩니다. 이제 또 하나의 반복문 do while이 있어요. 이번에는 카운트 변수를 j라고 넣을게요. 얘를 1이라고 넣겠습니다. do 안에다가 이번엔 조건을 먼저 체크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먼저 넣어주는 거예요. document write j 값을 표시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다 공백을 하나 더 넣어줘 보겠습니다. 그리고 j 값을 1 증가시킬게요. 이때 여기에 조건을 넣어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냐? j가 6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 2, 3, 4, 5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do while문은 어쨌든 간에 조건을 체크하기 전에 do 다음에 있는 명령을 실행을 한다. 이 점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while문은 조건을 체크하고 명령을 실행을 하지만 do while문은 do에 있는 명령을 한번 실행하고 나서 조건을 체크한다. 그 점이 다른 점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걸 가지고 1부터 10까지 있는 수 중에서 짝수만 더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1부터 10까지 더하겠다. 그러면 스크립트 소스 안에다 작성을 할 거고요. 10이라는 숫자를 일단 n이라는 변수에다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더할 것이기 때문에 더하는 값을 넣어줄 sum이라는 변수도 만들어 놓을게요. 0을 넣어주겠습니다. 0에다가 플러스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초기 값을 0이라고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네, 우리는 반복문을 사용을 할 거고 여기서 카운트 변수는 1로 먼저 초기화를 시켜 놓을 거예요. 언제까지?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그리고 i++ 해서 조건식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증가해 가면서 이 n이라고 하는 값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짝수인지 홀수인지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짝수는 2로 나누어서 나머지 값이 0이면 짝수고요. 나머지 값이 1이면 홀수가 됩니다. i 값 1부터 10까지 변한 이 i 값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0이냐고 물어볼게요. 0이면 무엇이죠? 짝수라는 얘기죠. 그럼 sum에다가 i 값을 더해서 그것을 그대로 sum에다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줄여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0일 경우에만 더해서 sum에다가 더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결과값만 표시할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더해지는 값을 화면에 표시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 안에 들어갈 것이 달라져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더해줄 때마다 화면에다 표시해 주려고 합니다. 짝수라면 값을 더해주고 화면상에다가 i 값 하고 다시 sum 값 이렇게 해주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줄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볼까요? 라이브 서버로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2를 만나서 2까지 더한 값 2, 그 다음에 4를 만나서 6을 만나서 12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진 1에서부터 10까지 짝수만 찾아서 계속 더했을 때 마지막에 3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고요. if 해서 i 값을 2로 나눴을 때 홀수라면 계속 하던 거를 continue라는 문을 사용을 해서 continue라는 것은 이 반복문 안에서 다시 맨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홀수라면
그냥 냅두고 이 앞으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홀수가 아니라면 그 밑에 있는 명령을 실행을 해주시면 돼요. 썸에다가 i를 더하고 document write i 값에다가 쭉 선을 그어주고 썸 값을 더하고 줄을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계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어떠한 결과를 원할 때 정확하게 꼭 이 소스만 사용해야 돼, 이 방법만 사용해야 돼 라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어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조건에 따라서 분기하는 조건문, 그다음에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